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해설집에 40페이지까지 했나요? 맞니? 얘들아 앞에 보세요. 앞에 이제 수업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 요거 설명했니? 네. 복대림 유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리면은 여러분들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바로 알 수 있고, 만약에 유전자가 3개인데 표현형도 3개다. 그럼 우열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복대림 유전자의 개수와 표현형의 개수가 같으면 우열 관계가 분명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참 대단하지 않니? 선생님 생각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 선생님이 댓글에 달아놨어요. 알겠죠? 혹시 더 궁금하면 거기 가가지고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은 보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다인자 유전부터 설명하면 되나요? 네. 좋아요. 네, 다녀오세요. 자, 다인자 유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앞에처럼 교배 상황을 정리를 하고 각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을 표시한 후 대문자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다인자 유전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독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유전자의 알파벳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나 소문자나 요 개수만 세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요 풀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43페이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면 좋은 잡종 사이에서의 표현형과 그 비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식세포를 정리를 하고 자손들의 표현형을 정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성 잡종이에요. 두 개 모두 다 잡종입니다. A에 대해서 잡종, B에 대해서 잡종이에요. 자, 그러면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독립은 저번 시간에 이론했을 때 피부색 유전 관련돼서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양성 잡종 연관되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이에요. 상인은 뭐야? 대문자, 대문자, 그치? 그 다음에 소문자, 소문자끼리 같이 있는 겁니다. 염색체를 계속 그릴 수 없으니까 얘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문자의 개수만 세주면 됩니다. 자, 왼쪽 염색체는 대문자가 몇 개예요? 2개. 오른쪽은 0개.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플러스 2, 0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상반 연관되어 있을 때 보도록 할게요. 상반은 뭐야?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됐나요? 자,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알파벳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가 몇 개냐만 파악해주면 돼요. 그럼 얘를 대문자의 개수로 표현하면 대문자가 1개, 대문자가 1개가 있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상인인 사람한테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얘네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니까 분리가 돼서 각각 생식세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대문자가 2개인 게 들어가는 생식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대문자가 0개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상인끼리 교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인인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0개 혹은 2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똑같은 구성을 가진 애랑 교배를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애도 0개, 2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수정하게 되면 자손이 대문자가 0개인 거, 이렇게 되면 대문자가 2개인 거, 2개인 거, 4개인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얘네들의 비가 어떻게 돼요? 1대 2대 1입니다. 됐나요? 자, 표현형의 몇 종류?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세 종류일 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인이랑 상반 보도록 할게요. 상인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가 0개 혹은 2개입니다. 자, 그런데 상반일 때는 얘 혹은 얘가 들어가겠죠, 생식세포로. 그럼 어차피 대문자는 1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얘가 들어가던 얘가 들어가던, 즉
얘가 생식세포로 들어가던 대문자의 개수는 한 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상반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대문자가 한 개, 이렇게 수정하면 대문자가 세 개. 그래서 표현형은 두 가지 1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상반끼리 한번 교배를 해보면 상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대문자의 개수가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두 개가 만나게 되면 플러스 2, 한 종류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다인자 유전은 정규 분포의 곡선을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 표현형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1대 2대 1로.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 잡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D에 대해서 전부 다 잡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성 잡종이었을 때 이 세 쌍의 유전자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는 어디에서 했었냐면 이론했을 때 피부색 유전에 관련돼서 했을 때 했었어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연관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연관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이 될 수가 있겠죠? 혹은 세 개의 유전자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가 연관, 하나가 독립이란 뜻은 이런 의미예요.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얘네들과 독립된 염색체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인이면서 독립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반이면서 독립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 가로선은 얘랑 독립이란 뜻이고, 알겠죠? 얘랑 구분할 때는 이렇게 세로선을 씁니다. 자, 라지 AD, 그 다음 스몰 AD, 라지 B, 스몰 B예요. 우리는 알파벳의 종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대문자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를 대문자로 표현하면 플러스 몇이야? 2. 얘는 0 플러스 1, 0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개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대문자의 개수를 이제부터 파악할 건데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2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갈 거예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개, 2개, 1개, 0개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어요? 조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반이면서 독립인 경우도 있어요. 상반이란 얘기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가 이렇게 같은 염색체 위에 있고 얘는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알파벳의 종류가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만 따져주면 여기는 대문자가 몇 개 있어? 한 개. 그러니까 플러스 1. 여기도 한 개. 그러니까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얘는 0개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 개체가 요 개체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세볼 거예요. 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갈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얘랑 만나게 되면 대문자가 몇 개? 두 개. 2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교배를 시켜볼 건데 똑같은 구성을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개체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대문자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럼 똑같은 구성을 가지니까 다른 개체에서도 0개, 1개, 2개, 3개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표현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게 됩니다. 정규분포 그리는 것처럼 보이죠? 1대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상인이랑 상반을 보도록 할게요. 상인에서는 0,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에서도 만들어질 때
플러스 1자리가 원래 2개잖아. 그치? 네, 플러스 2자리가 2개지만 어차피 확률을 구할 때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얘는 사실 4분의 2겠지? 4개의 생식세포 중에 2개. 4개의 생식세포 중에 2개.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4분의 2나 2분의 1이나 똑같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게 되면 플러스 1, 2, 3, 4, 2, 3, 4, 5예요. 표현형 몇 종류? 하나, 둘, 셋, 넷, 5종류의 표현형이 이렇게 1대 2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지금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상반과 독립 같은 구성을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1과 2 두 개밖에 안 생기죠? 구성이 같기 때문에 다른 개체도 1과 2를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종류가 하나, 둘, 셋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좀 결론을 얘기하자면 표현형의 종류가 3가지이다. 그러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좀 편하냐면 직접 풀어주진 않을 거지만 문제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인자 유전이래. 근데 이 다인자 유전에서 P와 Q 사이에서 그냥 느낌만 보면 돼. P와 Q 사이에서 어떤 애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3가지래. 그리고 1, 3, 5 중에 하나래 대문자가. 표현형이 3가지니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보기 디귿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니까 얘가 4분의 2니까 이 자손한테서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은 4분의 2에서 2분의 1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지금은 이제 삼성 잡종에서 2개가 연관되어 있고 하나가 독립되어 있을 때 했죠? 이제는 3개가 연관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잡종인데 3개가 전부 다 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끼리 모두 다 연관이고 소문자끼리 모두 다 연관일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요 경우 말고는 어떻게 되겠어?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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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경우들이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따져보면 어차피 플러스 2 플러스 1이야.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런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3개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끼리 연관되어 있을 때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얘는 대문자가 3개니까 플러스 3, 얘는 대문자가 없으니까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어차피 플러스 2나 플러스 1밖에 안 갔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끼리 같은 구성을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식세포에 요 염색체 혹은 요 염색체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0 혹은 플러스 3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배하게 되면 표현형이 하나, 둘, 3가지이고 B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1번 개체와 2번 개체. 1번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0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예요. 그래서 1, 2, 4, 5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2번끼리 같은 구성끼리 하게 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3가지의 표현형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밑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와 B인데 독립 연관 여부 혹은 유전자연과 상관이 없게 만약에 어떤 자손에 다인자 유전인데 어떤 자손의 표현형의 숫자가 3종류야. 걔네들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고 위에 다양한 것들 특히 잡종일 때 있지? 양성잡종, 삼성잡종일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떤 연관인지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인자 유전까지 했고, 요거 화살표 풀이는 다인자 유전 문제 하나 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각형 그려줘서 풀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는 53페이지예요. 이건 다인자 유전은 아니고 아마 앞쪽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밀려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3페이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9문제 꼭 풀어봐야 하는 거 올려놨고, 그 다음에 해설집에 수정되는 부분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구글 클래스룸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총 24문제, 서술형 2문제, 객관식 22문제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서술형도 찍을 수는 있게 냈어요. 알겠죠? 1번부터 9번까지 올려준 문제 일단 마스터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2점짜리 문제인데 혹시 다 풀었니? 네. 풀어봤어? 한번 풀어보세요. 민서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돼? 오케이. 자, 민성이 올 동안 풀어보세요. 2점짜리라서 뭐라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민승원이 학습지 못 받았니까. 못 받았어? 그럼 나한테 와야지. 언제 올 거야? 지금 뭘 하고 있어? 너 이번 시간 끝나고 수능 때 꼭 와. 알겠지? 풀어보았니? 이렇게 돌려. 그리고 소리 쉬잖아. 자, 그럼 민성이 왔으니까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A에 대해서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B와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는 유전자가 상 염색체 위에 있고 나에 대한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남자 P와 그다음 여자 Q에서 세포 가나다라 바에서 대립 유전자 얘네들의 유무를 나타낸 거고 얘네들은 이것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들 특히 이런 문제를 풀 때 남성이 나온다 혹은 정자 형성 과정이다라고 하면 어떤 염색체가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으면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알겠나요? 네. 뭐 라지 A, 라지 A가 됐건 라지 A, 스몰 A가 됐건 스몰 A, 스몰 A가 됐건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어. 자, 그러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둘 중에 하나씩 나누어져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A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 이해됐니? 이해됐어? 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OX가 굉장히 많잖아요. OX를 통해서 이 P라는 개체, Q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P의 세포가 가나 다예요. 뭐 EN인지 N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자, 기억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가나 다는 P에서부터 만들어진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들은 물론 요 P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리을은 없고, 디귿은 있고, 그 다음에 리을도 있고, 그 다음 미음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Q의 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있고, 리을 있고, 디귿 있고, 리을 있고, 미음은 없고, 비읍이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지금 없고 비읍이 있어요. 근데 미음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야. 여기에서는 일단. 알겠니? 얘들이 EN의 세포인지 N의 세포인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 표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 다의 세포가 N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EN의 세포라면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겠지. 맞아? 근데 N의 세포라면 없는 세포가 존재할 겁니다. 특정 유전자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EN의 세포라면 봐봐, 우리가 결국 EN 세포나 N 세포 둘 중에 하나이겠지. EN의 세포라면 여기 나와 있는 유전자는 모두 다 가져야겠지. 근데 기억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EN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여야 돼? N입니다. 알겠나요? NX상의 세포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대립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뭐가 없어? 기억도 없고, 그 다음에 리을도 없고, 그치? 그럼 EN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N입니다. 알겠나요?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 물음표랑 얘네들 모르는 거니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고. 그럼 다는 N이야, EN이야? 뭐가 없어? 미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N입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그럼 Q를 볼게요. 자, 라는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 이게 아직 물음표기 때문에. 알겠니? 얘는 아직 판단을 못해. 그럼 마는 N이야, EN이야? N. 뭐가 없지? 그치. 디귿, 리을, 비읍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N이야. 하나라도 없으니까. 바는 기억이 없으니까 N이겠지. 여기까지 됐니? 좋아요. 우리가 이제 N과 N을 일단 구분을 했어요. 근데 느낌상 나와 라는 EN일 것 같지 않아? 요 느낌만 가지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봤더니 대립 유전자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유전자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NX상의 세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NX상이라고 하는 세포는 만약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어요. NX상이라는 얘기는 얘네가 갈라져서 들어갔다는 얘기지. 얘네가 갈라져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X상에 들어있는 세포에 있는 요 유전자들은 대립 유전자야, 아니야? 아닙니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NX상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들은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다. 알겠지? 왜냐면 돌연변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NX상의 세포 가는 유전자가 확실한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고 다를 통해 가지고 다의 NX상의 세포에서는 이제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은 대립 유전자란 얘기 아니야? 서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마와 바를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 있고, 바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가 NX상의 세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느낌상 뭐를 먼저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디귿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디귿은 얘랑 얘랑 아니야. 이거를 좀 써보면 디귿은 원래는 후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가능하지. 자, 그럼 한번 제껴봅시다. 자, 디귿과 기역이 같이 들어가 있죠. NX항의 세포에.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역 제끼고. 니은은 없어요. 두 번째 세포에서 없고. 리을은 첫 번째 세포랑 세 번째 세포에서 없고. 비읍은 세 번째 세포에서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가 뭐가 나와? 그치, 디귿과 미음이 대립 유전자 관계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기역과 니은이 남았어요. 그럼 뭐 먼저 해볼래? 기억. 기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역의 후보는 니은, 디귿 안 되고, 리을, 미음 안 되고, 비읍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기역은 니은과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역은 리을과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안 돼요. 뭐만 돼? 그렇지. 그래서 기역과 비읍 좀 내려서 써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니은과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겠지. 됐나요? 네. 자, NX항의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래서 보기 1번은 풀 수가 있어요. 기역과 비읍은 대립 유전자 관계가 맞죠. 그래서 기역을 맞는 걸 찾았더니 결국엔 니은과 디귿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립 유전자 관계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 라가 n인지 en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 지금 무엇이 존재하냐면 디귿과 미음이 같이 존재.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n이야, en이야. en입니다. 그래서 나는 en의 세포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라도 핵상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 니은과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인데 같이 들어있네. 그러면 en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en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en의 세포니까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은 적어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기역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디귿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리을도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요 스몰 a는 뭐예요? 5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봤더니 니은이에요. 니은을 제꼈어. 근데 또 디귿도 알아야 되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나의 유전자형인데 나의 유전자들은 어느 염색체에 들어 있어요? 문제에서 X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X 염색체 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이기 때문에 상 염색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남자의 세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역과 비읍이 대립 유전자 관계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네. 맞지? 자,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상 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럼 NX항의 세포는 얘 또는 얘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대립 유전자 중에. 맞지? 자, 그런데 기역과 비읍을 봤더니 가에서 둘 다 없어. 그러면 상 염색체가 아니겠지. 그래서 어디? 성 염색체 중에 X 염색체에 있습니다. 왜냐면 여성도 나타났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그 문제 조건에서는 상 아니면 X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상이 아니니까 얘는 X 염색체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도 마찬가지겠지. 얘네가 만약에 상 염색체 위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맞지? 근데 둘 다 없어요. 그런 경우는 X 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얘가 Y를 가지는 생식세포면 이게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기역, 비읍, 니은, 리을이 X 염색체니까 디귿과 미음은 상 염색체 위에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Q의 X 염색체 위에 있는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에요. 자, 나는 기역, 비읍, 니은, 리을이야. 자, 기역, 비읍, 니은, 리을이야. 근데 이게 다 있어.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나요? 그래서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네 종류의 유전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잡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은 몇 번? 3번. 3번입니다. 풀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55페이지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얘는 다인자만 나온 게 아니라 복대립 유전이랑 같이 있으면서 또 다인자와 복대립이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것 같지만 2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55페이지인가? 문제는 55페이지를 푸세요. 유전 문제 풀 때 안 풀린다고 너무 자괴감 들지 마세요. 풀이 방법만 익숙해지고 알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푸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잘 풀 수 있어요. 자괴감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은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풀어봄. 이렇게 다인자 유전과 단일 대립 유전, 단일 인자 유전 있죠? 제가 섞였을 때는 단일 인자 유전을 먼저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 그 다음에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표현형이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대요. 이 문장을 보면 가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래요. 그러니까 얘는 복대립이구나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열 관계는 분명하고 유전자형이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만약에 G가 F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럼 표현형이 얘는 F가 되고 얘는 G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우성이야? F가 G보다 우성입니다. 그래야지 얘도 F의 표현형이 나오고 얘도 F의 표현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건 2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맞니? 예. 자, 그 다음에 그림 기억과 니은은 남자와 여자에는 세포입니다.
둘 다 모양과 크기 같으니까 상염색체니까 그냥 성염색체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봤더니 A와 B와 D는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EFG는 복대름 유전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하필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과 얘네들 따로 이렇게 고려해주고, 얘랑 그 다음 얘네들 따로 고려해주고, 독립이니까 이 확률들을 곱해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A와 B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D와 G를 보게 되면 DG, GD, D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어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GD, 그 다음에 F, 스몰 d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얘랑 이제 얘네들 다 독립이니까 요거 따로, 그다음 요거 따로 고려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일단 A와 B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 줄 때 얘네들을 이제 간단히 표현할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어차피 A, B, D는 대문자의 개수만 세주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 1, 0, 플러스 1,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얘는 G 플러스 1, 얘는 E 플러스 0이에요. 이거 이해됐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간단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의 개수만 세주면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간단히 표현하면 G 플러스 1, 그 다음에 F 플러스 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먼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의 개체에서 얘네들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의 개수가 0개, 1개, 그 다음에 1개, 2개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자, 그래서 일단은 A와 B만 보게 되면 기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A와 B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이렇게 만나면 0, 1, 1입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의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플러스 1에서 공통이니까 해주고 싶으면 확률을 써줘야 돼. 왜냐면 얘네들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확률인데 얘를 한 번에 써주면 4분의 2의 확률이니까. 알겠죠?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어서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플러스를 볼게요. 1, 1, 2, 2지. 맞니? 자, 그래서 플러스 1자리가 2개, 플러스 2자리가 2개가 생깁니다. 됐나요? 자, 다 일부러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수정해서 만나게 되면 A와 B에 대해서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이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4가 나올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염색체 있죠? GEF랑 D랑 같이 있는 얘네들을 볼 겁니다. 기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얘 또는 얘만 들어가. 맞니? 네. 자,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하면 자, 니은이고 기억. 자, 기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G 플러스 1 혹은 E 플러스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요거 아니면 요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G 플러스 1, F 플러스 0이에요. 자, 두 개가 수정하게 되면 GG 플러스 2, 그 다음에 GE 플러스 1, 그 다음에 GF 플러스 1, 그 다음에 EF 플러스 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기억과 여기랑 여기랑 같이 고려했을 때는 여기에 나올 확률 곱하기 얘를 해주면 돼. 왜냐면 독립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 하나 안 쓴 게 있어. 우리 뭐 안 썼지? 요거 안 썼지. 요게 힌트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어떤 자손 A가 태어났을 때 A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기억과 같을 확률이에요. 자, 기억은 플러스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맞지? 그 다음에 G와 E는 아직 관계를 모르니까 G2 플러스 3이라는 표현형을 나타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가 GG일 수도 있고 G의 표현형일 수도 있고 E의 표현형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확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렸던 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G2 플러스 3이야. 맞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G2의 표현형이 가능한 확률, 즉 G나 E의 표현형이 가능한 확률은 다시 요 자손들에서 G의 표현형이나 혹은 E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이미 여기에서 F가 G보다 우성이래.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표현형이야? 얘는 F의 표현형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러니까 후보가 얘랑 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근데 봐봐. 얘를 선택한 확률 4분의 1이지? 얘를 선택될 확률 4분의 1, 얘 4분의 1, 얘 4분의 1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선택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뭐를 선택했냐면 G 플러스 2를 선택했어요. 얘 확률이 4분의 1이야. 근데 플러스 3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뭐를 선택해야 돼? 1을 선택해야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1을 선택할 확률 몇이야? 하나, 두 개지. 맞니? 그래서 플러스 1을 선택할 확률이 몇이야? 16분의 2입니다. 아직 약분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G2를 선택할 확률도 G 플러스 1을 선택할 확률도 4분의 1이지? 근데 얘가 플러스 3이 되려면 플러스 2를 선택해야 돼요. 맞나요? 얘의 확률이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 아직 약분하지 마세요. 16분의 6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EF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E와 F는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얘가 4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서 뭐를 선택해야 돼? 플러스 3을 선택해야겠지. 맞니? 자, 그래서 플러스 3이 선택될 확률이 몇이야? 16분의 6입니다. 됐나요? 독립이니까 얘네들을 더 어떻게 해줘? 곱해줍니다. 자, 약분은 우리가 여기 분모가 32니까 32까지만 약분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얘는 그래서 몇이야? 32분의 1, 32분의 3, 32분의 3이에요.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6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G가 2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도 G의 표현형이고 얘도 G의 표현형이지. 맞니? 네. 지금 우리가 G2란 말이지. G가 2에 대해서 우성이면 G의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G의 표현형, G의 표현형 합하면 32분의 4예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요 G가 2보다 우성이란 가정이 틀립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2가 G보다 우성이겠지. 근데 아직 F에 대해서는 몰라. 맞지?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2가 F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럼 얘 2의 표현형이지? 얘 2의 표현형이지? 더하면 몇이야? 그래서 문제 조건에 안 맞죠. 그러니까 2가 F보다 우성이란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문제에다가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F, E, G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얘들아, 종쳐도 이거 확률만 구하고 끝낼게. 알겠지? 자, 니은과 같을 확률이에요. 자, 얘 플러스 몇 개야?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 GF니까 뭐의 표현형이야? F의 표현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F의 표현형이 나올 가능성 얘지 네. 맞지? 얘가 F 표현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만약에 얘를 선택했으면 플러스 4를 만들어야 되니까 3을 선택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3이 선택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몇이야? 6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2F 더하기 0이 선택이 됐어. 그럼 플러스 4를 선택해야겠지? 맞니? 4분의 1 곱하기 4가 선택될 확률이 16분의 2야. 어떻게 돼? 32분의 3 맞지? 32분의 1 두 개 더하여 줘야겠지. 그럼 몇이야? 32분의 4니까 8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이 4번입니다. 알겠나요? 자 고생했어요.